반갑습니다. 따뜻하게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장안의 도산 전문 변호사 장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이 한 영상에 모두 담아드릴 겁니다.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면책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 테니까 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생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니까 신청 단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당연히 소득에 대한 자료, 재산에 관한 자료,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등등 이제 변제금이 정해지고 변제를 해서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료로 취합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 번호가 나와요. 사건 번호가 뭐 개회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각 법원별로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지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지 명령 신청은 뭐 가장 좀 많이 고생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채권사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법원의 명령이 금지 명령인데요. 그 금지 명령은 이제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무법인 장안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금지 명령 인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각이 되지 않고 한 번에 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 명령이 나오거나 혹시 기각이 됐더라도 즉시 재신청을 통해서 다시 금지 명령이 인용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금지 명령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인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자들이 우리 의뢰인들에게 문자 한 통 못 보내는 좀 편안한 상태로 회생 진행 동안 서류 심사를 받고 또 게시도 받고 해야 되는 기간 동안 추심에서는 적어도 자유로운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이 됐으니까 게시 결정이 날 때까지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정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회생이 어떻게 되는지, 변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은 각 법원별로 다르지만 대략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보정 기간 동안에 법원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의뢰인분들께 상담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회생은 딱 어떤 절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채권자 편에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은 원금도 이제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최대한 손해를 덜 보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 편에서 채권자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 이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들의 손해를 무릅쓰고 이런 변제 계획으로 이제 갚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득하는 과정, 이 개인회생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어느 정도로 법원을 잘 설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유념하셔야 되고요. 보정 권고라고 하는 서면을 통해서 우리 측에 전달이 되고요. 그게 도착하면 우리는 의뢰인분들이랑 같이 그 서면에 대해서 보정 공고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인회생의 절차, 한마디로 설명드렸던 우리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 그게 이제 개인회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이 보정 기간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법원이 납득을 하셨으면 드디어 이제 보정 단계, 서류 심사 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그 개시 결정일에 법원 계좌도 나오게 되고 변제 계획, 월 얼마 몇 개월 갚으세요 라고 하는 계획들도 나와요. 그리고 채권자 집행 기일이라고 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의 날짜를 하나 줄 겁니다. 그날에는 이제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시 결정의 효과가 혹시라도 금지 명령이 못 나온 경우, 기각이 됐던 경우에는 개시 결정일에 금지 명령이 바로 즉시 붙어서 나오는 거라서, 만약에 금지 명령이 도저히 받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개시 결정을 최대한 서두르고자 그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지 결정이 없으면 계속 추심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거고요. 보정 권고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로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청 단계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는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개시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와 잘 협조하시고 집중만 해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법원 계좌도 나오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납부를 성실하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시 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이의 신청 기간에는 실제로 채권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보내드리고요. 실제로는 그 이의 신청 때문에 회생 절차가 기각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채권자 집회 기일, 그날이 이제 드디어 법원을 가는 날인데요. 이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딱 한 번 법원을 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고 하는 날짜고요. 미리 뭐 반차를 내시거나 연차를 내셔서 꼭 법원 출석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근데 대부분 많은 의뢰인 분들이 법원 가라 그러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이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는 법원 가는 날은 정말 마음 편하게 다녀오셔도 돼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채무자한테 뭘 나무라거나 뭐라 하거나 뭘 조사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안내해 주는 자리입니다. 월 변제금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성실하게 잘 납입하시라고, 혹시 납입금 변제가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진행되던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만약에 폐지가 되면 금지 명령으로 막아뒀던 모든 추심 절차가 되살아나고, 내고 있던 원리금 같은 것들, 다달이 내고 있던 것들이 이자까지 전부 다 합쳐져서 한 번에 다 갚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성실하게 잘 변제해달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자리예요. 그 시간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정말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꼭 참석은 하셔야 되니까 신분증 잘 지참하셔서 참석 꼭 하시도록, 그거는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채권자 집회기일을 다녀오시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이게 법원이랑 개인회생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 실제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가 결정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더 이상 뭐 변제금이 달라진다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도 없을 거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성실히 납입만 하면 되구나 하고 마음 편히 변제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횟수 동안 이제 성실하게 변제를 하셔야죠. 그러면 36회에서 60회까지 이제 변제 횟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남은 변제일 동안 성실하게 납입을 하시고, 마지막 회차, 이제 36회차로 인가를 받으셨다면 36회차에 납입하면서는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해드릴 텐데요.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납입금이 다 들어왔는지, 매달 내야 될 변제금을 다 납입하셨는지 확인만 한 뒤에 다 납입됐으면 즉시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면책 결정의 결과 덜 갚은 원금이랑 그때까지 쌓여있을 모든 이자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신용도 그때부터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제 면책 결정과 동시에 처음 신청 단계부터 진행했던 개인 회생 절차는 완전히 종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종합해서 다 절차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이제 면책 받는 것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정 기간이다. 그 보정 기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생 계획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대리인이랑 뭐 협조도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 어떤 대리인이 어떻게 법원을 더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회생의 결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지니까요. 이 한 절차의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절차적으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게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장안의 도산 전문 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